자, 등차수열 합은요. 일단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식이 됐어요? 이게 세 가지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세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해줘야 돼. 일단 됐어? 사회 측면에서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문제가 나올 때요. 제대로 내면 꽤 어려워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거거든. 그냥 똑같은 일정 간격의 숫자들 그냥 더한 게 다잖아. 근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해. 그지? 봐. 일단 등차수열 합인데, 자, 일단 첫 번째는 합공식 적용하는 게 나와. 됐어. 그냥 등차수열 더할 줄 알면 된다는 얘기야. 일단 했지? 자, 두 번째는요. 그 등차수열 합은요. 구조의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이 구조 갖고 문제를 내요. 그죠? 자, 구조 갖고 문제를 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등차수열 합은요. 2차식으로 나타내지거든요. 됐습니까? 합이요. 몇 차식이라고요? 2차식이라고요. 2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2차식으로 해석하는 방식까지 세 가지를 아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정확히 아시면요. 그냥 수능까지 쭉 그대로 써먹으면 됩니다. 여기는. 됐죠? 네, 이거 말고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없어요. 안 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적용부터 얘기를 할 건데, 자 적용이란 얘기는 뭐야? 그냥 공식 알고 공식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차수열 합공식 써드릴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초항이 A고요. 자, 공차가 D인 등차수열에, 자 다시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에 제1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N항까지 합을 쓰는 겁니다. 됐죠?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을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 SN이라고 할 거예요. 일단 됐죠? SN 나오면 무조건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합이라고.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무조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이 수열의 합은요. 이렇게 씁니다. SN은요. 2분의 자, 항의 개수 곱하기 2A 더하기 M 빼기 1 곱하기 공차입니다. 이 식을 정리해서요. 어떻게도 쓰냐면요.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이라고 쓰고요. 여기에 있는 L은요. 그 등차수열의 N번째입니다. N번째. 됐죠? 1항부터 N항까지 더할 때 마지막 항이에요. 마지막 항. 자, N항이고 얘가 마지막 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 보는 건데요.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이래요. 이 구조가요. 이 공식을 유도하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요. 그냥 공식으로 이쁘게 풀어내느냐, 약간 구조의 특징을 관찰하느냐, 여기서 문제가 좀 크게 갈려. 자, 일단 얘기를 해주면, 자, 합공식 써드리겠습니다. SN을 구해보려고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항은 A예요. 자, 두 번째 항은요. A 더하기 D입니다. 자, 세 번째 항은요. A 더하기 1이죠. 자, 이렇게 해갖고 내가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거냐면요.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N번째 항까지 더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N번째 항, M 빼기 1항, M 빼기 2항이 있겠지. M 빼기 2항은요. A 더하기 M 빼기 3 곱하기 공차입니다. 다시 이게 M 빼기 두 번째 항이겠죠. 자, M 빼기 1번째 항은요. A 더하기 M 빼기 1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A 더하기 M 빼기 1D예요.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이야. 그러면은요. 두 번째. 얘를 이제 합을 구할 건데 이게 이제 니네 그거 얼라 때 많이 해봤지?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 어떻게 더해? 100 더하고 2, 99 더하고 이거죠. 자, 요렇게 더하는 거죠. 자, 이게 딱 그 합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보세요. 여기는 얘랑요. 얘랑 더하면 뭐예요? 2A 더하기 M 빼기 1 곱하기 D죠. 됐습니까? 여기는 얘랑요. 얘를 더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걸 조금 더 보기 좋게 쓰기 위해서 SN을 한 번 더 씁니다. 역순으로 쓸 겁니다. 됐습니까? 자, 1항부터 썼으니까 여기는 N항부터 거꾸로 쓸 거야. A 더하기 M 빼기 1 곱하기 D. 자, 더하기 A 더하기 M 빼기 2 곱하기 D.
더하기 A 더하기 M 빼기 3 곱하기 D. 자, 여기가요. A 더하기 2D. 여기가 A 더하기 D. 맨 마지막에 A가 되겠지. 자, 이제 요거를 더하는 거야. 그리고 이 공식은요. 알지 않아? 근데 가우스라는 사람 들어봤지? 그죠? 그 사람이 만 6세 때 만든 공식. 그죠? 네. 만 6세. 우리 조카가 대략 지금 만 6세란 말이야. 삼촌 슬릭백이야 이러면서 그냥 콩콩콩 뛰어다니거든. 네. 그 만 6세 때 가우스는 보고서 우악 하면서 만들었죠. 네. 역시 천재들이란 이상하지? 그지? 자, 우리의 6살을 생각해봐. 그지? 난 6살 때 엄마가 해주는 계란 후라이가 그냥 맛있었던 기억밖에 없어. 그죠? 자, 왜? 한심하지? 원래 6살은 그렇지 뭐. 하긴 뭐 16이 돼도 딱히 뭐 별로 다를 바는 없잖아요. 니네 보면. 그지? 자, 시웅해. 누나한테 치킨도 양보 안 하고. 그지? 뭐? 맛이 있으면 누나한테 양보 안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니까 도덕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도덕책에 써 있잖아. 양보하라고. 그럼 또 괜히 또 진지 빨고 양보하란 말은 안 써있는데 왜 이럴 거지?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얘를 더할 거예요. 됐습니까? 네. 너도 도덕 잘 안 나오냐? 수행은 잘 못하는데 기말 때 좀 떨어져. 이 새끼도 인성에 문제가 있네? 잠깐만 막 도덕 막 틀리고 그래 니네? 곱바 얘는? 쟤 봐라. 자 다시 더한다. 더하면은요. 자 SN 2개 더하니까 뭐야? 2 곱하기 S N이 뭐. 자 그 다음 보세요. 야 이렇게 둘이 더한 게 2A 더하기 M 빼기 1D지. 이렇게 둘이 더한 것도 그래 안 그래?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2A 더하기 M 빼기 1D가 몇 개 있어요? 네, N개 있죠? 왜? 1항부터 N항까지 N개였잖아, 항이. N개 있어요. 자, 요 식의 양변을 2로 나눈 게 얘예요, 아니에요? 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이 부분 있지? 이거 들어봤어요. 뺄래 했는데. 자, 다시 봐. 이 부분을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얘가요, 뭐였냐면요, A 더하기 M 빼기 1D였어요, 아니었어요? 이렇게 둘이 더한 거였죠? 자, 이게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 얘가 맨 마지막 항이 아니야? 말항이야. 됐어요. 그래서 그걸 요렇게 고친 거야. 됐어? 얘를 A 더하기 M 빼기 1D라고 한다면 A 더하기 M 빼기 1D를 L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적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식은 알고 있으니 자,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자, 적용.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하려면은요. 일단은 그 등차 수열이 어떤 등차 수열인지 정해줘야 돼요? 안 정해줘야 돼요? 정해줘야겠죠. 왜? 더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수열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등차 수열이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뭐랑 뭘 알아야 돼? A랑 D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을요. 합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뭐를 찾는다. A랑 D랑 N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거를 구해서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안 돼요?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A랑 D를 구하는 건 앞이랑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별반 다를 거 없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요게 중요하죠. 구조입니다. 구조. 자, 이 등차수열의 합을요. 유도해낼 때요. 등차수열 합에서 되게 중요한 구조가 나와. 잘 봐. 요 자리가요. 요거이기도 하지만 요거이기도 해야 하네요. 하고 요 놈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자, 이렇게 둘이 더한 거는 여기 있는 얘랑 더한 거야, 안 더한 거야? 더한 거죠. 요렇게 둘이 더한 거는요. 여기 있는 얘랑 더한 거야, 안 더한 거예요? 더한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거죠. 여기 이렇게 둘이 더한 거거든요. 이거랑 이거 더한 거에 아니에요? 더한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되니? 자, 이게 이제 등차수열 합에서 되게 중요한 구조야. 자, 요거는요 정말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이게 앞에서 했었던 등차 중앙에서 가운데 항 쓰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 일단 잔데 일단 먼저 구조는 이렇게 돼. 등차수열 합에서 되게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자, 등차수열에서는요 대칭의 위치에 있는, 자, 대칭의 위치에 있는 두 항의 합이 일정합니다. 일단 되니? 다시 대칭의 위치에는 뭐가 일정하든 두 항의 합이 무조건 일정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좀 보자고요. 네, 뭘 봐야 돼요? 대칭의 위치가 대체 뭐죠? 이걸 좀 판단할 줄 알아야겠죠. 대칭의 위치를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봐봐. 이게 이런 식이야. 니네 지금 A의 1항 등차수열 더하는데 A의 2항, A의 3항, A의 4항 뾰로롱 가깝고요. A의 M 빼기 3항, A의 M 빼기 2항, A의 M 빼기 1항 더하기 A의 N항,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이 더해질 거 아니야? 잘 봐. 대칭의 위치라는 거는 요게 분명히 뭔가 가운데 항 또는 가운데 있는 두 항의 한가운데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고요. 그때 요렇게 둘이 더한 거랑 요렇게 둘이 더한 게 같아요 안 같아요? 같고 같죠. 됐어요. 이거를요 쉽게 판단하는 요령은요 항 번호의 합이요. 보세요. 항 번호의 합이요. 항 번호의 합이요. 니랑 니랑 더하면 뭐예요? n 더하기 1이고요. 니랑 니랑 더해도 n 더하기 1이면 n 더하기 1이고 n 더하기 1이죠. 됐어요. 자, 대칭의 위치를 판단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요. 자, 항 번호의 합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항 번호의 합이 일정한 두 항들의 합은요 무조건 합도 일정해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구조에서 일단 제일 첫 번째 얘기인 겁니다. 대칭의 위치에 있는 두 항의 합이요 늘 일정합니다. 되셨나요? 그럼 문제 풀 때 나중에, 자, 우리는 등차수열 합에 관한 문제면은요 어떤 상황인지 먼저 체크하는 게 좋냐면요, 그 문제에서 나한테 제시한 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대칭의 위치인지 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대칭의 위치인지 보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A의 3항 더하기 A의 5항이요 10이고요. A의 12항 더하기 A의 14항이요 20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한테 그 수열의 등차 수열의 1항부터 14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몇 나올까요? 딱 보고서 어떻게 생각해? 105 이렇게 딱 풀면 되거든? 됐어? 다시 요령 이거야. 등차 수열이야. 여기서요 이렇게 하면은 해설지인 거예요. 해설지에서는요 A랑 D를 모르네. A랑 D를 뭐 해야겠어? 찾아야겠네. 그래서 둘을 연립해야 하네요. 연립해서 각각 A랑 D를 찾고요. 됐습니까? 그럼 A랑 D 알고 항의 개수 14개 아니까 계산해 못해? 해서 적용해서 당연히 풀어도 틀린 건 아니야. 관찰의 포인트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등차 수열을 더할 건데요. 됐습니까? 등차 수열을 더할 건데요. 아, 네, 잘못 썼나? 아니죠. 네. 네, 이렇게가 몇이에요? 105 아니겠다. 이렇게 항들의 합이 몇이에요? 17이고요. 이렇게 합한 게 몇이에요? 17이죠. 됐어? 14까지 하면 안 되겠다. 16까지 하고 120 하면 되겠다. 잘못 만들었어. 자, 이렇게 하면은 됐어요? 문제 없죠? 자, 대칭의 위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항 번호의 합이 몇으로 일정해요? 일단 17로 일정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A의 3항 더하기 A의 14항은요 A의 5항 더하기 A의 12항과 어때요? 같으며. 됐습니까? 몇으로 같아요? 얘랑 얘랑 더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반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얘는요
뭐랑도 같겠어요? A의 1항 더하기 A의 몇 항이랑 같겠어? 항번호의 합이 17이어야 되니까 10? 이랑 같죠? 그럼 얘는요? 아이고 15 곱하기 맞아? 1항부터 16항까지니까요. 더하는 거니까요. 맞아? 이 합이 같은 애가 몇 쌍 생기겠어요? 8쌍 생기니까 그냥 곱하기 8하고 120 나오고 끝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게 니네가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야. 되니 항들이 주어졌을 때요. 얘가 과연 대칭의 위치인지 아닌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됐어? 자, 이게요. 내가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내가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니? 내가 언제 항들의 관계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뭐? 네가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이게 못 들은 게 돼요? 청력에 문제 있어요? 못 듣는 거는 본인이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걸 못 듣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딴짓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걸 왜 못했다고 표현을 해? 어? 아, 왜 못했다고 표현을 하시냐고요. 어? 안 죄송하잖아. 죄송했으면 넌 진작에 고쳤을 거라니까? 자, 다시요. 합을 볼 때 뭐 보라고요? 무슨 위치인지 보시라고요? 대칭의 위치인지 반드시 보고 대칭의 위치를 보는 방법이 뭐라고요? 항번호의 합이 뭐하다고요? 일정할 거라고 요거 보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구조 보시는데요. 여기서요. 자, 구조를 보시는데 자, 일단 요거는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참고로 봐야 될 것들을 얘기해 보자고. 자, 첫 번째. 그럼 여기서 앞에서 했던 건데 자, 대칭의 위치가 있는데 대칭의 위치가 있을 때 그 대칭의 위치에서 가운데 항이 있을 때가 있을 거야. 무슨 소리냐면 항 번호의 합이 짝수가 되면은 한 가운데 항이 존재할까 안 할까? 아, 다시 내 얘기 들어봐. 항 번호의 합이 홀수잖아. 예를 들어서 A의 2항, A의 5항이야. A의 2항이랑 5항의 한가운데 항이 있어요, 없어요? 2항이랑 5항의 한가운데는 3.5항이잖아. 2랑 5를 더해서 반땡하니까 3.5항이 있니? 없단 말이죠. 내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거야. 대칭의 위치에서 항번호의 합이요. 짝수가 될 때. 됐어? 다시 항번호의 합이 무슨 수가 될 때? 짝수가 될 때. 괜찮지? 자, 좋아. 짝수가 될 때. 자, 즉 무슨 소리냐면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데요. 항의 개수가 홀수계인 거예요. 홀수계여야지 한 가운데가 존재해야 안 해요? 한 가운데 존재하겠죠? 자, 손가락이 몇 개야? 5개니까요. 무슨 손가락이 존재해요? 가운데 손가락이 존재하는 거죠. 내 말 이해돼요? 여기 2개, 여기 2개. 이해됐지? 좋아. 왜? 아, 기분 나쁘구나. 미안해. 자, 가운데 항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발가락으로 보여줄 순 없잖아. 발가락은 못 접는단 말이야. 내 능력 밖이에요, 그거는. 해보지 마. 못 접어. 이게 돼? 안 되잖아. 니네 세 번째 발가락만 피고 나머지 4개 접을 수 있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하려면 양말 벗고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하는 거야. 됐지? 왜? 자, 다시 봐. 그래서 항번호의 합이 짝수인 거는요. 항의 개수가 무슨 개라고요? 항의 개수가 몇 개일 때? 홀수 개일 때야. 일단 됐어? 자, 홀수개. 자, 다시 무슨 항이 존재한다? 가운데 항이 존재한다, 안 한다? 가운데 항이 존재한다. 자, 이때는 등차 수열 합을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자, 일단 상황을 보면 이렇게 돼. A의 1항
자, 등차 수열을 더할 겁니다. 자, 더해서요. 이렇게 하자고요. 자, 2K 빼기 1번 장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이 홀수계 있어요, 없어요? 2K 빼기 1은 짝수보다 하나 작으니까 홀수가 맞잖아. 항의 수와 총 홀수계가 있는 게 맞고요. 그럼 다시 보세요. 야, 여기는 얘랑 얘 한가운데 몇 번 장 있어? K번 장 있지. 항번호 더해서 반땡 치는 거죠. 다시요. 니랑 얘 한가운데 뭐 있어요? K번 장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K번 장으로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이걸 쪼르륵 쓰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의 개수 곱하기 한 가운데 항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잊지 마시고 다시 가운데 항이 존재할 때는요.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등차 수열에 다시 요 얘기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등차 수열에 합이 있을 때요. 합이 있을 때 합을요. 항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없어? 항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항은요. 어디에 있는 항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항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좋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문제에서 이렇게 줘. A의 등차 수열인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이 있는데 선생님 얘를 합했는데 0인걸요? 이랬잖아?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얘가 0이란 얘기는 한 가운데 항이 몇이란 얘기야? 네가 0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다시 또는 바꿔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어떤 수열을 주는데 어떤 수열에 만약에 3항이 0이야? 됐어. 그럼 고민할 필요 없지. 1항부터 몇 번째까지 더하면 0이야? 4항, 5항까지 더하면 몇이 돼요? 0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합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이건 해석하는 버릇의 문제죠. 이거를 늘 문제 풀 때마다 숫자로 다 쓸 거야? 식으로 다 쓸 거니? 아니요. 그쵸? 네. 자, 이해됐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항번호의 합이 짝수. 항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 항이 존재하고요. 걔는 합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신다? 자,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되며, 됐어요? 쓸 줄 아셔야 되며, 이놈의 의미는요, 합을 항으로 혹은 항을 합으로 바꾸는 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항번호의 합이 짝수일 때 잘 보시고요. 네, 뭐 일단 이게 단데 실은, 그지? 네, 이거의 의미 자체가요. 자, 두 번째 대칭의 위치를 판단할 때요. 자, 계속 말하지만요. 항번호의 합이 일정하다를 꼭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이거 한 번만 더 쓰자. 그래서 자, 늘 항번호의 합을 잘 보세요. 됐어요? 잊지 마세요. 네, 이게 니네한테 문제 풀 때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함수로 보는 거 있거든? 그럼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일단 내용은 요거 정리해두고 자, 빨리 10번 읽어. 10번 읽으세요. 10번.